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그 헌법적 가치랑 관계가 있는 문제여서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법무부 훈령 대신에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좀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야가 거의 그 입장차가 없을 겁니다. 네, 다른 근데 분들도 마찬가지. 워낙 이게 생각입니다. 입법되는 과정이 네.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국회가 참 뭘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훈령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좀 완화하거나 해소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진짜 딱 한번 손잡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을 만들더라도 또 그 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또 시행령이든지 또는 훈령이든지 그렇게 또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훈령과 비슷한 것을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훈령도 지금 당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법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이 훈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훈령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령이기 때문에 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가장 합당한,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반영한 공보 준칙을 만들면 지금 당장 써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령도 좋은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지난 그 10년 동안에 2008년부터 2018년 동안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된 사건이 347건이랍니다. 그 중에 기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그 8개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전부 폐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여야 간에 정리하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변호사의 말씀대로 훈령을 좀 더 다듬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같은 거는 국회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승격을 시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걸로. 네. 지금 그 기소가 안 돼가지고 형사 판례는 없습니다. 기소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관련 민사 판결은 대법원이 아주 엄정한 원칙을 보이고 있어요. 그 대법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피의사실 함부로 공표가 되면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나아가서 그 주변 인물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가지 기준을 제시했더라고요, 대법원이. 그게 첫 번째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정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야 되고, 네 번째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발표돼야 된다. 다섯 번째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야 된다. 여섯 번째가 유죄를 속단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나 추측,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비록 민사 판결이긴 하지만 여기서 기준으로 내세운 것을 우리 수사공보준칙에서 홀제로 담아가지고 시행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정당한 목적 또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 대상 이게 확대되는 측면에 들어갈 거고요. 일반 국민들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보호하는 그런 준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데요.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피의사실 공포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고위공직자나 연예인들, 또 흉악범들 이런 경우만 봤었고 일반인들에게서는 제가 접한 뉴스가 없는데 있나요? 그런 사례가? 뭐 이번에 이제 울산 쪽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 경우도 이제 일반 범죄자입니다. 오히려 이제 약간 검찰과 경찰이 알력 다툼을 하면서 울산 지역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죠. 네. 없진 네, 않습니다. 참고로 예. 이제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알 거리를 좀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우리나라에 맞는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고 이제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 독일 같은 데도 보면은 법정에서 공소장 정식으로 되기 전에 그 원본을 이렇게 딴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건 이제 처벌될 수가 있고 영국 같은 데는 그 법정에 재판에 무슨 지장을 주면 그 법정 모욕죄로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외국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 중에서 알 권리를 좀 더 우선하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실정에 맞게 두 개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입법이나 그런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이제 미국은 법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판례가 이제 축적이 돼요. 어떤 판례가 축적이 되냐면 일반적인 예단을 주는 경우에 아예 무죄로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행위를 수사기관이 해서 재판부나 배심원에게 예단을 줬으면 그냥 무죄예요. 그래서 일반적 예단의 법리가 이제 축적돼 있고 또 실질적 예단의 법리가 또 축적돼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일반적인 이런 요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예단을 줬다 판사에게 수사기관이 그럼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계속 쌓이니까 수사기관들이 스스로 야 이거 수사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판사한테 예단을 주면 무죄가 되니까 공보에 관련된 준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사기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준칙을 만들어낸 게 법무부 매뉴얼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좀 엄격합니다. 의외로 뭐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거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들은 존재하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